네, 안녕하세요. 하늘경제뉴스 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 중요한 분석을 준비했고,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HBM4 극울 승인,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매수세 폭풍 증가, 세 번째, PC용 디램 가격이 1년 새 6배 급증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왜 발생을 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요청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가부터 한번 보실게요. 12월 9일 화요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8천 원이에요. 전일 대비 1.2%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12월 들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외국인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 8거래일 연속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57만 주 순매수했어요. 금액으로 치면 4,900억 정도 되는 규모죠. 특히 12월 4일 하루에만 407만 주를 넘게 샀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1일 최대 수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외국인은 갑자기 왜 이렇게 삼성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평균 보유 기간이 이 6개월 이상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세와 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0.54로 나와요. 뭐 기관과 개인 투자자 주체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보실 수가 있죠. 뭐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산다는 건 향후 6개월 동안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기관과 개인 수급입니다. 기관은 12월 8일 하루에만 58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근데 12월 전체로 보면 271만 주가 순매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의 일시적 매도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부터 10만 8천 원까지 약 8% 정도 올랐잖아요. 이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개인 수급인데요. 개인은 12월 4일에만 5,782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개인이 파는 건 위험 신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 반대입니다. KB 자산운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코스피 데이터를 분석을 했거든요. 그 결과 개인 투자자의 매매와 주가 상승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음의 상관관계인 거죠. 즉, 개인이 팔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단기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고 조금만 오르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들이는 거죠. 반면에 이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을 보고 움직여요. 뭐 실적 개선 기대가 확실할 때만 매수하는 거죠. 자, 그다음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중요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 이 AI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H200 칩 하나에 HBM3E 메모리가 6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HBM3E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되면 H200 출하량이 급증을 하겠죠. 그럼 HBM3E 수요도 함께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2025년에 H200을 분기당 50만 개 출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중국에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20% 그러니까 10만 개가 막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풀렸으니까 10만 개 곱하기 6, 즉 60만 개의 HBM3E가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현재 HBM3E 12단 제품의 하나의 가격이 1,200달러입니다. 60만 개면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26년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에 HBM4가 탑재가 됩니다. 이 루빈에는 HBM4가 8개씩 들어가요. H200보다 2개가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가 루빈에 HBM4를 공급하면 2026년에 HBM 시장 점유율 35%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현재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0에서 12%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치상 3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4분기에 D램 시장 1위를 탈환합니다. 이거 그냥 전망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확정된 수치입니다. 여기서 트렌드포스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3분기 D램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33.2% 그리고 삼성전자가 32.6% 격차가 0.6포인트였어요. 그런데 4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46% 급등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삼성전자의 범용 D램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이 캐파가 전 세계의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35%, 마이크론은 25%예요. 뭐 쉽게 말해서 범용 D램 가격이 오르면 생산 능력이 큰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4분기 전 세계 D램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예요. 이 중에 범용 D램 비중이 70%, 그러니까 210억 달러죠. 그럼 범용 D램 가격이 46% 올랐으니까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가 약 66억 달러예요. 이 중에 50%가 삼성전자 몫이면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조 원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3분기 격차가 0.6포인트였는데요. 4분기에 삼성전자가 4.5조 원을 더 팔았으니까 1위 역전은 확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D램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나요? 여기에는 구조적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2,200억 달러예요. 2023년 대비 80% 넘게 증가했죠. 근데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D램 용량을 보면요. 기존 서버는 평균 512GB였어요. 근데 AI 서버는 평균 2TB거든요. 그러니까 4배죠. 쉽게 말해서 서버 수요가 증가하는데 서버당 D램도 4배 필요하니까 전체 D램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D램 생산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D램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이렇게 3가지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11월 일부 고객사 대상으로 DDR5 가격을 최대 60% 넘게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결정권도 쭉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현재 D램 재고가 역대 최저라는 겁니다. 이 업계 데이터를 보면요, 현재 D램 재고가 2.7주분이에요. 이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8에서 10주분인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재고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HBM 생산 때문에 범용 D램 생산 라인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SK하이닉스는 HBM 생산에 올인하면서 범용 D램 생산을 30% 감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HBM 생산을 늘리면서 범용 D램 신규 투자를 밀었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졌고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2026년까지는 지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D램 공장을 짓는데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이죠. 자, 그럼 증권가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KB증권은 목표가 16만 원, 매수 의견이에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 17만 원, NH투자증권은 15만 원이고요. 평균 목표가가 16만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만 8천 원 대비 46%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KB증권은 리포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생산 능력의 50%를 보유하고 있어서 역대급 D램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 HBM4 엔비디아 승인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샘플 테스트 단계거든요. 최종 승인 결과는 12월 혹은 2026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나올 전망이에요. 만약에 승인이 지연이 되면 HBM 점유율 목표 달성이 늦어질 수도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 D램 가격 조정 가능성입니다. 뭐 1년 새에 6배 오른 가격은 단기적으로 과열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고객사가 가격 인상을 거부하면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리스크, 환율 변동입니다. 외국인은 이 환차손에 민감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리스크는 단기 변동성 요인이에요. 반면에 D램 슈퍼사이클과 AI 수요 증가는 구조적 장기 트렌드고요. 쉽게 말해서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은 12월에만 4,900원어치 순매수 중이고요.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허용으로 HBM 수요 폭발 중이고, 여러 전망으로 봤을 때 D램 2리타라는 구조적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 더 좋은 내용 들고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